아빠 전통 예절이 뭐예요? 우리 예림부터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음, 할게요. 너희들은 지금 정통 예절들이 지금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가거나 약간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현이 먼저. 음, 글쎄, 뭐 약간 시대가 변하면서 뭔가 좀 이런 것도 같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니까 뭐 맞는 거 아닐까? 그럼 제안은? 나는 전통 예절이 변해가는 게 살짝 그 부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언어도 살짝 우리 사회에 맞춰서 신조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 준호는? 어, 난 딱히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준호야, 이건 관심 나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거에 대한 너의 판단을 물어보는 건데, 너가 관심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음, 질문이 뭔지를 잘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적절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호, 네가 이렇게 네, 엉뚱한 얘기를 하면 화면도 꺼져 있는데 네가 엉뚱한 얘기하면 아, 이게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오해한다고 의심한다고 준호야. 네, 너가 모니터를 키건 안 키건 네 자유인데 네, 모니터를 키지 않는다는 건 네가 그러면 그만큼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돼. 네, 예림이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절이 지금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유교에 대한 게 점점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보다는 좀 더 작아지고 있는 시세니까 나는 그거 좀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가면서 변형해 가는 것이 좀 괜찮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고. 예림이 다 여기까지. 했어? 네. 어. 자, 지금 예림이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림이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책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은 커다랗게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 그러니까는, 재하가 성현이를 좋아하는 마음, 이건 내용이야. 근데 그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형식은 뭐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재하가 돈이 많아. 그럴 때는 성현이 내가 좋아하는 성현이 자 스포츠카 한 대 사준다 라고 음, 스포츠카를 한 대를 사주는 걸로 제아의 좋아하는 마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성현이 생일에 스포츠카를 한 대 사줬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제아가 쫄딱 망했어. 어? 그러면 제아가 성현이한테 손편지를 써준 거야. 뭐 사랑하는 성현아 생일 축하해. 너가 늘 언제나 내 곁에 머물기를 바래.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줬단 말이야. 편지를. 자, 그럼 성현이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스포츠카를 받았는데 이제는 딸랑 편지 한 장을 받았어. 응? 그러면 뭐는 바뀐 거야? 형식은 바뀐 거잖아. 네,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뭐 마음 성현이를 좋아하는 제아의 마음은 뭐 하다는 거야? 바뀌자. 같다는 거지. 근데 스포츠카를 선물해줬으니까 제가 쫄딱 망했는데 또 그 다음에 스포츠카를 사줘야 되냐고. 또 그 금액에 준한 걸 사줘야 되냐고. 지금은 상황과 처지가 뭐였기 때문에 바뀌었기 음,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 한 거야? 달라진 거야. 그런데 때로는 이걸 수 있어. 재하가 성현이를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뭐해? 사라질 수도 있잖아. 오히려 내가 성현이 때문에 망했다. 그 성현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막 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이게 마음이 바뀌는 문제인 건가? 아니면 마음은 그대로인데 형식만 바뀐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림이가 그 제안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통 예절이라는 것도 그 전통 예절이 그 마음 그 안에 예절 안에 들어있는 정신 마음 요거 자체도 변하는 건가? 아니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형식만 뭐 하는 건가? 바뀔 뿐인 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통 예절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책에 따르면 전통 예절의 기본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 전통 예절에서 기본 정신으로 두 가지를 선생님 보니까 두 가지를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전통 예절의 정신 두 가지 책에서 나와 있는 게 뭐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통 예절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두 가지 중에 지금 서로 한 간의 가지를 잘했어 뭐라고? 기본 정신 두 가지가 음, 나오는데 어, 지금 제가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두 가지겠어.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이걸 기본으로 두고 그 형식을 이제 뭐해? 여러 가지 형식을 갖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형식은 이제 뭐야? 변화할 수 있으나 이 책의 주장은 이 두 가지는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야.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자, 근데 이 이야기는 나는 쌤이고 너네들은 뭐야? 학생이야. 그럼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뭐 한다는 거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야.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과연 이 정신이 오늘날에도 어? 유효한가? 계속 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관계도 뭐 할 수 있나? 달라질 수 있나를 여러분이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도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뭐야? 오늘날에는 그 정신이 뭐야? 맞지 않나?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뭐 해야 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얘기가 너무 커지는데 옛날에는 신 중심의 사회였어. 신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중세에는 신을 중심에 놓고 그냥 신을 우리가 찬양하는 존재야,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살면 돼. 그러다가 우리가 근대에 들어서는 뭘로 바뀐 거야? 인간 중심으로 바뀐 거야. 일반 휴머니즘.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우리 세상을 모두 다 알 수 있고 이 세상 자연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다. 근데 요즘에는 또 그 생각이 또 바뀌고 있어. 인간은 그저 자연의 뭐일 뿐이다?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니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인간이 그동안 너무 오만하게 어? 자연에서 인간은 별도의 존재인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위기를 자초했다. 그러니 인간이 겸손하게 자연의 일부로서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자체가 뭐 하는 거야? 바뀌는 거야. 이런 것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중심 사상, 중심 생각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들을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거죠. 성현이는 이 서로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기본 정신이 오늘날 시대는 바뀌었지만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이 두 가지 생각들조차도 바뀌거나 아니면 두 가지 생각들 중에 뭐 하나는 바뀌고 하나는 안 바뀌고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성현이는 어떤 생각 갖고 있어? 일단 둘 다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뭔가 음, 도덕책 같은 데 봐도 약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음, 아직까지도 나오고, 음, 이제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건, 음. 준호는 어떻게 생각해? 음,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쟤야, 똑같다고 생각해. 응? 쟤야 목소리 잘 안 들려. 좀 이렇게 가까이 지금 살짝 크게 음성이 끊겨가지고. 뭐라고 쟤야? 그게 아까도 내가 선생님이 말하신 게 끊겨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아, 스님 말 잘 못 들었다고? 너 지금 인터넷 상태가 잘 안 좋나 보네. 예림이. 저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서도 어르신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비켜주거나 약간 뭐 도와주거나 그런 부분을 봐서는 저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 네. 자, 다음 두 번째 누구였지? 그래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전통 예절을 중요하게 나오고 처음에 보면은 개량 한복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너희들은 만약에 이 전통 예절이 지금 우리의 세상에 지금 이 21세기에 예전의 유교 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 성현이가 먼저. 나 질문을 잘 못 들었네. 마이크가 뒤꺼져. 살짝 지금 21세기에 유교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 21세기 무슨 문화? 유교 문화? 그러니까 이 전통 예절이죠. 예림이 질문하고 뭐가 달라? 네? 아까 예림이가 했던 질문하고 뭐가 달라?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질문 아니야? 뭐 그 이 변화에 책에서는 대해 그 질문하고 같은 질문 아니야? 음. 살짝 그 아빠한테 하나씩 하나씩 전통 예절을 배워가면서 할아버지 집에 갔다 오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잖아. 여기에서 할아버지한테 등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아니, 그, 원래 이게 정설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이유로 성현이가 먼저. 자, 어, 질문. 제가 질문은 아, 선생님이 듣기 그 마지막 말은 못 들었고 왜 할아버지 댁에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께 그 방에서 나올 때 왜 등을 보이고 나오면 안 되는 게 전통 예절인지 그게 예절인지 그 이유를 추리해 보자는 게 제가 질문이야? 맞아, 제아야? 정설 따지지 말고 자기 생각을, 응? 아니, 정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자기 생각을 말해봐. 그러니까는 등을 보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보자는 거야? 네. 어, 정연아 들었니? 네. 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속담이라 해야 되나? 뭔가 좀 옛날 말에 등을 돌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듯이 뭔가, 등을 돌리다가 좋은 뜻은 아니잖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옛날부터 좀 상대방에게 등을 보이고 그런 게 안 좋은 의미로 여겨져서 그게 전통 예절로도 남아있는 거 아닐까? 예림이. 나도 등을 보이면 약간 그 등을 아니, 보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같은 게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준호는 그 등을 보이면 뭔가 무시를 하는 느낌이 들어가고 그런 거 같아. 나는 뭔가 살짝 등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어른의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도망간다는 느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여기에서 책에 보면, 아니, 우리의 전통 예절에 보면은 살짝 어른이 말하는 건 무조건 들어야 되고 어른이 주시는 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어른들이 이런 걸 줄 때 그 무조건 받는 이유가 뭘까? 어른을 뭔가 살짝 공경해가지고 어른께 드시라고 어른을 더 생각해 주는 걸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조상들이 이거를 어른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을까? 준호가 먼저 말해줘. 어, 목소, 그 목소리가 계속 끊겨하고 잘 못 들었어요. 응.
자, 어른들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어른들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라고 그 전통 예절 이 책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하가 질문한 거지? 네. 준호야. 어, 좀만 더 생각해 볼게. 예림이는 나는 어른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왔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예절로 그렇게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현이는 약간 어른들이 보통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보통 좀 약간 아니,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좀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거절한다는 게 뭔가 좀 약간 어른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통 예절에 포함해 놓으면 안 돼. 그러면은 어른들도 언제는 뭐 어떨 때는 어린 아이였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살짝 할아버지들은 예절 같은 걸 고집하는 경우도 살짝 있는데 왜 자신이 어린 아이였을 때 또 이런 상황을 겪었을 텐데 왜 예절을 고집하는 걸까? 나는 뭔가 할아버지들이 예절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것도 전통 문화 이런 걸로 생각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현이가 먼저 말해. 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랑 우리 어렸을 때는 시대 자체가 다르잖아. 응. 뭔가 할아버지가 좀 과거일수록 예의 범절이 더 중요했고 약간 뭔가 그랬잖아. 약간 옛날에는 뭐 아니, 가장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뭐 밥도 애들은 못 먹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뭔가 할아버지 때는 그런 어른에 대한 예의가 좀 당연하듯이 그런 거였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예림이. 나도 약간 세대 차이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처럼 어렸을 때 그렇게 예절을 바르게 행동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예절 바르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대접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준호는? 음, 준호요? 나도 똑같이 먼저 잘 해주면 할아버지도 같이 똑같이 잘 해줄 거라고 이렇게 나도, 어, 이렇게 나도 생각해. 여기까지 할게요. 다 한 거야? 네. 자, 재하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 그다음 우리 성현이 순서인가?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무척 궁금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어른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극 옛날 그 임금 나오는 드라마 보면 신하들이 임금 앞에 갔다가 물러설 때 어떻게 뒷걸음질 치지? 네. 뒷걸음질 쳐서 그다음에 문 열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제대로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등을 보이는 것은 뭐야? 임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른, 부모님과 아이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그러니까 임금님, 신하, 위아래, 그다음에 뭐야? 부모님과 자정, 할아버지와 자녀, 위아래 상하관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윗사람에게 등을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나름의 원리와 이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등을 보이면 안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찾아봤어. 근데 아무데도 그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이 처음에 시작된 이유가 있고 그 시작될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면 그걸 우리가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라면 지금도 뭐 하면 돼?
따르면 돼.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뭐였더라면, 바뀌었더라면 굳이 그걸 계속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선생님이 이 얘기 들려줬던 것 같은데, 그 인도의 한 뭐 그 수도승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고양이가 와가지고 야옹 야옹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얘기 들려줬었지?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이 수도승이 근데 이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이 고양이를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고양이를 뭐에다가 붙잡아다가 그 옆에 나무에다가 묶어놓은 거야. 그리고서 예배 드리고 또 고양이를 뭐 해주고 풀어주고. 왜? 그래야 예배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잘 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고양이를 묶어놓는 이유가 있어 없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고양이를 묶어놓는 이유가 있어 없어?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있다고는 볼 생각해? 수 있는데, 뭐라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음, 그런 정신에 대해서는, 음. 안 묶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뭐가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고양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니까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데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수도승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그걸 이어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수도승이 했던 것처럼 고양이를 뭐 한 거야? 예배 시작 전에 묶어두고 자기도 예배를 드린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고양이가 죽었어.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새 고양이를 사다가 묶어놓고 예배를 드려. 자, 새 고양이 사다가 묶어놓고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원래 묶으려고 했던 목적은 음, 예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인데, 음, 원래 그러면 고양이가 없으면 오히려 좋은 건데, 음. 다시 고양이를 묶어놓으면 오히려 더, 뭐라 해야 될까? 그렇지. 필요 없는 번거롭잖아요.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거지. 그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왜 고양이를 처음에 묶어놨나에 대한 생각은 뭐 한 거야? 사라져버린 거야. 그리고 예배 전에 고양이를 묶어놓아야 된다는 것만 기억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끼리 싸워, 제자들끼리. 그 고양이가 흰 고양이여야 된다. 검은 고양이 된다. 뭐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묶어놔야 된다. 아니 그 한참 전에 묶어놔야 된다. 이런 거 갖고 서로 뭐 하자는 얘기야? 서로 자기가 맞다고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이런 인간의 뭐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그 우화야, 우화. 지어낸 이야기야. 그런데 마치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등을 보이면 안 된다도 나름의 뭐야?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온데간데 없이 그것만 남아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 이유 우리의 그 예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그 예절이 생겨난 나름의 까닭이나 이유가 있는 거고, 그 까닭이나 이유가 지금까지도 유효하면 우리가 그 예절을 계속 지켜 나가야 되지만, 그 이유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가 그 예절을 굳이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예전에 생일상 같은 거를 되게 크게 차렸대. 응? 아니면 환갑잔치, 60세 되는 환갑잔치를 옛날에 되게 크게 했어. 근데 왜 환갑잔치를 그 당시에 크게 했냐? 그 당시엔 60살 사는 게 아주 뭐였기 때문에. 부모님. 드문 일이고 장수하는 거야, 그러면. 60살만 살아도. 근데 지금은 더 이상 60살 사는 게 뭐 하는 일이 아니야? 장수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뭐야? 환갑잔치를 할 이유가 음, 없다라는 거야. 또는 장례식에 사람들이 그 조의금을 주고 또 결혼식에 축의금을 주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옛날에는 장례를 다 함께 지낸 거야. 장례라는 아주 큰 일인데 그 일을 한 가정이 담당하기엔 너무 뭐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함께 지낸 거야. 근데 지금은 결혼이나 장례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업체가 있잖아.
업체에 맡겨서 그 진행이 되잖아. 우리가 집에서 막 그 음식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 다 그냥 뷔페에서 그냥 이렇게 돈 내면 다 사서 되게 하잖아. 그럼 그렇다면 과연 결혼이나 장례를 할 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따져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축의금을 내고 조의금을 내고 이러는 건가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그 형식만 그대로 남아있을 때 그것들이 그 내용과 형식이 이제 왜 서로 어긋나면서 서로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그 관계를 분명히 한다라는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전통예절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우리나라 전통예절 이 책을 읽어보면 그 관계를 분명히 한다가 대부분이 뭐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어른과 아이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데 그것들이 이게 수직적이야, 수직적. 왕과 신하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어른과 아이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근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금 현재 사회는 수직 사회가 아니라 뭐야? 수평 사회잖아.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이런 관계에서 지금 이런 관계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가 왜 꼭 어른이 뭐야 밥 먹기 전에는 왜 아이들이 밥 먹으면 안 되는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옛날에는 다 같이 밥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똑같은 거야.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하고 뭐 이런 그 하루의 일과가 거의 사람마다 비슷비슷한 거야. 근데 지금은 가족의 일과가 비슷해 아니면 서로 각각 달라. 알려줘. 다르죠. 다르잖아. 아빠 출근 시간이 다르고 여러분들 그 등교 시간이 다르고 뭐 이렇게 퇴근하는 시간이나 뭐 이런 거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께 밥을 먹기 어렵고 또 스케줄이 급한 사람이 있고 급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꼭 다 같이 겸상해서 누구가 먼저 밥을 먹고 누가 늦게 밥을 먹고 이 것들이 예전과는 좀 뭐하다는 거야? 달라졌다는 거야. 그 환경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룰을 지켜야 하는 건가? 아니면 시대 상황이 뭐였으니 바뀌었으니 그런 룰이 뭐야? 바뀌어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래서 이제 뭐 예림이 너 급하면 뭐 예림이 너만 너 먹고 빨리 가. 그래서 예림이가 아빠가 오기도 전에 밥을 먹었어. 그 현재 사정을 잘 반영한 거잖아. 응? 자, 근데 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면 그러면 그냥 바쁜 사람 먼저 먹는 거야. 먼저 온 사람 먼저 먹는 거야. 이런 룰이 정착이 되잖아. 근데 이제 예림이가 바쁘지도 않아. 온 가족이 모처럼 일요일 날 같이 밥을 먹게 됐어. 근데 예림이가 앉자마자 밥을 막 먼저 먹어. 이래도 되냐는 얘기지. 이 경우에는 그 뭐야 어른들이 먼저 드시도록 내가 바쁘지 않으면 어른들이 먼저 드시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평일 뭐 바쁜 사람 먼저 먹었던 것처럼 그날도 그냥 바쁘진 않지만 그냥 누가 먼저 먹든 그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 점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지켜져야 될 내용들이고 어디부터 바뀌어야 될 내용들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여러분들 부모님도 선생님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수업 길게 하는 거 싫었어. 빨리 끝내주세요. 숙제 내는 거, 왜 숙제를 내주세요. 숙제 좀 내주지 마세요. 뭐 놀아주세요. 좀 놀아요. 뭐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하지 말고 좀 재미난 얘기 좀 들려주세요. 맨날 이랬던 얘기야. 근데 지금은 우리 성현이가 선생님 좀 쉬었다 해야 돼. 쉬긴 뭘 쉬어 이 자식아. 선생님 좀 빨리 끝내주면 안 돼요? 빨리 끝내지 뭘 빨리 끝내줘. 제대로 해야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도 자기도 뭐였을 때는 13살 때는 자기도 놀고 싶었으면서 자기도 숙제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자기도 딴짓 했으면서 자기도 낙서했으면서 왜 그 마음은 뭐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너희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라, 잔소리만 해야 되는 얘기야. 왜 어릴 때 얘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얘기야. 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 어렸을 때 자기도 분명히 무릎 꿇고 있기가 싫었을 거란 얘기야. 어른들 앞에서 힘들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왜 지금은 애들 보고 어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으라고 그러는 얘기야. 자기가 싫었던 일을 왜 어른 되어서는 고집하는 얘기지. 성현이 왜 그런 것 같아? 뭔가 잘하면서 그런 것들이 뭔가 다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좀 도움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렇지. 지금 성현이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게 그거야. 어렸을 때는 그게 필요 없는 일, 쓸데없는 일인 줄 알았어. 어? 그런데 커서 보니까 그게 다 뭐 한 거다? 필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몰라.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다야. 내가 그때는 미숙했고 지금은 성숙하다. 그러니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게 싫고 뭐한 거 하지만 그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붙잡아줘야 된다. 어른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 어릴 때 싫은 마음은 당연한 거지만 너네들도 뭐 하다 보면 커 보면 뭐 할 거다? 알 거다. 그러니 어린이가 불만 갖는 것도 당연하고 어른이 그걸 뭐해? 바로 잡아주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는 거예요. 지금 성현이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또 하나는 뭐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억울해서. 그러니까는 군대에서 폭력이 왜 계속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 자기가 이렇게 준호가 이제 그 이병 군대 처음 들어가면 이병이라고 그러거든. 짝대기 하나짜리 이병 들어갔는데 병장인 재하가 막 준호를 막 갈구는 거야. 막 심부름 시키고 막 거기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폭격도 시키고 막 그러면서 준호가 오 이런 막 하면서 나는 저런 나쁜 병장이 뭐 할 거야? 안 될 거야. 저런 우두머리가 안 될 거야 했는데 막상 준호가 이제 뭐가 되니까 병장이 되니까 성현이가 이제 이병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준호가 성현이한테 똑같이 그렇게 시키더라는 얘기야. 그 이유는 그때 이르는 그 병장 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당한 게 뭐해서 억울해서 나만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도 뭐 해라? 당해라. 그리고 이게 전통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뭐 5학년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걸 덜 겪었을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 때문에 남자애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커. 왜 6학년들이 다 뭐하고 차지하고 다른 학년들 꼼짝도 못하게 저리 꺼져 막 이런단 말이야. 그 너네 4, 5학년 때 그렇게 당했단 말이야. 그거 너네가 이제 몇 학년 됐으니까 6학년 6학 됐으니까 이제 당연히 4, 5학년 될 때 우리도 그때 못했거든. 그러니까 니들도 뭐해? 꺼져. 니들도 6학년 돼서 해.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4, 5학년 때 못했는데 6학년 돼가지고 우리 양보해 줄게. 이런 물론 엄청 착한 거지만 응? 근데 우린도 못했으니까 니들도 못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뭐해? 세습되다 계속 내려오는 거지.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깨야겠다. 언제까지 그런 잘못을 계속할 수 없다. 깨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 비슷하게, 나도 어렸을 때 막 공부하기 싫어. 다 공부했어. 나도 잔소리 다 들었어. 그러니까 니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마음도 일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현이나 재림이나 재하나 준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진실을 알겠지. 내가 어른이 되어 보니 그래 어른들의 말씀을 내가 몰랐었는데 이제 깨달아서 그게 옳더라. 그래 내 자식한테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지 아니면 내가 어른 돼봤는데 그 자기가 어렸을 때 당해서 그냥 계속 뭐 하는 거다? 니들도 당해라 이러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곧 그 진실을 직면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너도 자식 낳아봐라. 너도 자식 낳아라. 너도 자식 낳아보면 부모의 이 심정을 이해할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엄마는 아빠는 막 이랬는데 엄마 아빠가 그 돌아서면 그런 거야. 너도 자식 낳아봐라 이 자식아. 너는 안 그러는가 보자. 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그 위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또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또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분들 이미 경험한 거지. 지금 6학년이 되면서 6학년 돼봤더니 옛날 6학년들이 그렇게 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어. 회장, 뭐 부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회장 부회장이 되기 전에는 회장 부회장 하는 걸 맨날 뭐 했어? 욕했단 말이야. 회장 부회장 왜 저 따위야? 왜 저래라고 욕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여러분이 뭐가 돼 보니 회장이 돼 보니 부회장이 돼 보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욕했던 회장이나 부회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면 그 자리가 갖는 그 한계성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나름의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있는 거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 자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행동하고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 전통 예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른들과 아이들과의 그 관계라는 부분들에서 어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야 하는 뭔가가 분명한 것이 있다. 그럼 그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어른이란 이유로 그렇게 막 한 거라면 변해야 되지.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어야 되지.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성현이. 네. 어, 근데 지하철에서 질문이 하나 겹쳐가지고 어, 설명할게요. 책에 나오는 이제 전통 예절 중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이제 거의 안 지키는 것들도 있잖아. 음, 이렇게 뭔가 좀 시대가 흐르면서 뭔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안 쓰게 되는 전통 예절에는 뭔가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어, 왜, 어, 왜 전통 예절이 뭔가 좀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중요한 것들 빼고는 사라지는 걸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제가부터 한번 뭔가 사라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뭔가 살짝 강압적이었던 예전 분위기와 달리, 살짝 뭔가 남녀 평등이나 이런 그 지식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해진 시대잖아. 그래가지고 바뀐 게 아닐까. 예림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교에서나 뭐 부모님한테나 뭐 그 전통 예절 같은 거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교육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예절이 아예 없는 줄도 있어서 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교육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점점 없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준호는 음, 요즘은 그 옛날이랑 비교해서는 전통 예절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조금씩 사라지고 있으니까 어, 딱히 나도 학교에서나 아니면 가족들이 뭐 전통 예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런 것 같아. 나도 재아랑 마찬가지로 뭔가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좀 그런 유교 그런 것보다는 좀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예림이의 어떤 그런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도 있는데, 그러면 예림이의 진단이 교육을 안 했었다. 그러니까 그럼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교육을 안 해서 전통예절이 지켜지지 않으니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그 한 가지 물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즘은 전통예절 교육을 하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통예절 교육을 하지 않는 것들은 그만큼 전통예절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뭐해? 약해졌기 때문에 아닌 건가?
근데 여전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교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육을 해서 다시 중요성을 잃게 된다.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아니면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교육을 덜 하게 되고, 교육을 덜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전통 예절은 더 약해지고,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건지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선택, 판단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서당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통 예절의 어떤 그런 교육인 것 자체가 대부분이 예절 교육이었던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 학교 교과에서 배우는데 내용들이 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뭐 이렇게 여러 과목이 있고 그 중에 하나 도덕. 도덕에서 그나마 전통 예절, 도덕의 안에서도 전통 예절 부분은 그나마 더 뭐해? 약한 거지. 도덕 안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 중에 일부로서 우리가 전통 예절을 배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진행해야 되는데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어떻게 하냐? 갔다 와 빨리. 자, 어, 지금 보면 성현이 다 한 거지. 네. 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우리 전통 예절에 큰 영향을 끼친 몇 가지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양사상이에요. 음양사상이 뭐야? 제가 음이랑 양 사상이 살짝 음수 양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책엔 그렇게 나오는데. 음이 2고 양이 4? 뭐라고? 음이이고 양이사? 네, 자, 그 성현이가 책에 이해하는 음양사상은 뭐야? 성현이는 음양사상 하면 성현이 너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음양사상. 예림이 음양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네가 알고 있는 음양사상. 음력이나 양력 같은 거에서도 사용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아니, 저희 아빠 거기 집안에서는 생일을 음력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정확히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준호, 너에게 누가 음양사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 무슨 지정이요? 음양사상. 자, 음양사상은 세상이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음과 양.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음양사상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낮과 밤이 있지. 네. 밤은 뭐고? 음, 음이고, 낮은 뭐고? 양, 양이고.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남자는 양, 양이고, 여자는 음, 음이고, 뭐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고. 이해가? 그래서 아까 네. 지금 예림이가 말했던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달이 보름달이 되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뭐 금음달이 되었다가 초승달이 되었다 이렇게 그 한 달이라는 게 있잖아.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한 달 한 달 달력을 만드는 게 음력이야, 음력. 양력은 뭘 기준으로? 태양이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이걸 기준으로 정한 게 뭐야? 양력이야. 그래서 음력은 매일매일을 알 수 있어. 그 하루 이틀 3일 변화를 알 수 있어. 달이 모양의 변화를 통해서. 근데 태양만 보고 우리가 이게 며칠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태양은 늘 일정하니까. 이해가? 대신 우리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같은 경우는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어.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음력 양력이 있는데 그거는 음양사상하고는 조금 뭐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고 음양과 관련되어서 삶과 죽음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일까? 음이 죽음, 양이 음이 죽음이야. 삶이 양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아가 말했던 숫자도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홀수와 짝수가 있잖아. 13579 홀수는 음일까 양일까? 홀수가 홀수가 양이야, 양. 아, 양의 수야. 그 다음에 2468 짝수가 음의 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1월 1일 설날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날, 뭐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구적 중양열 이렇게 홀수날은 다 좋은 날이야. 길한 날이야. 반면에 여러분들 2월 2일이나 4월 4일 이런 거 기념한다고 들어봤어? 그런 거 기념하는 거 없어. 2월 2일, 4월 4일 뭐 그 6월 6일은 양력인데 그 현충일 슬픈 날이야. 이런 식으로 양은 좋은 거고 음은 좀 음습한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건데 음양사상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산 사람한테 대하는 방법과 죽은 사람한테 대하는 방법이 뭐야? 거꾸로야. 그리고 오른손 왼손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뭐야? 음이야 양이야. 오른쪽이 양이야. 왼쪽이 음이야. 음. 그래서 뭐 절할 때 남자가 손을 오른손을 올리고 여자는 뭐 이렇게 왼손 올리고 남자 여자가 손을 올리고 하는 것도 음양의 이치를 뭐 하는 거야? 맞추는 거야. 절도 남자가 하는 횟수와 여자가 하는 횟수가 서로 뭐 하는 것들이 다른 달라요. 것들이고 그런 음양의 어떤 그런 이치에 따라서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산 사람한테는 한 번 하는데 죽은 사람한테는 절을 왜? 2번 한다던가. 이것도 결국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음양의 그런 이치 때문에 그런 그 룰을 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그런 음양사상의 이치에 따라서 예절을 정한 걸 보고 체계적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응? 왜 다 두 개로 왜 꼭 다 그걸 2개로 나누냐는 얘기. 왜 그 홀수와 짝수 나누는 얘기야. 특히 요즘에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남성, 여성으로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다른 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뭐 트랜스젠더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남성과 여성이 아닌 무성, 무성이라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분적 구별이 오히려 그 세상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세상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왜 비판하는 어떤 그런 견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음양으로 나누는 것들이 과연 이게 억지스럽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 자, 준호 왔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준호. 예, 너희는 이 책의 제일 중요한 예절이 뭐라고 생각? 여기에는 이 책에는 예절이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 근데 여기서 너희는 제일 중요한 예절이 뭐라고 생각해? 세영이부터. 음, 글쎄. 질문 들었어?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책에 제시된 예절들 중에 제일 중요한 예절은 무엇일 건가가 준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딱히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예절들만 모아놓은 책일 거니까. 그럼 다음 제야. 나는 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절이고, 대사에서도 절을 하고, 절 예절이 뭐야,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럼 다음에 예림. 나도 절하는 예절이랑 남의 조상을 욕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은 아까 재아가 말했던 것처럼 설날이나 추석이나 쓰이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남의 조상을 욕하는 것은 어, 너무 예절에 맞지 않는 욕하는 거는 너무 예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음, 나는 그 여기 책에 그 밥을 다 먹으면 꼭 깨끗이 다 먹어야 된다라는 이 예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왜냐하면 그 밥을 먹다가 남기거나 밥풀이 거기에 붙어 있으면 뭔가 밥을 차려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이 예절이 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 아니, 먼저 성현이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성현이, 여기 보면, 책에 뭐가 나오냐면, 107쪽에 아빠와 아들은 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예절이 있거든? 성현아, 겸상이 뭔지 알아? 항상 겸상. 잘 모르겠어. 겸상은 밥 같이 먹는 걸 보고 겸상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거. 자, 아빠와 아들은 겸상하지 않는다. 왜 아빠와 아들은 겸상하지 않는다고 가르친 거야, 옛날에? 전통 예절은? 그러면 여기 더 친근하게 느껴가지고 어, 오히려 예의 있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빠와 아들이 친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아빠와 아들의 그 관계라는 게 좀 어려운 관계여야 거기서 예절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빠와 아들은 밥 같이 먹는 거 아니야. 친해지면 안 돼. 이런 데는데. 자, 성현이 이 예절이 중요해, 지금도? 지금도 이 예절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야? 것 어? 같아요. 아니요. 요즘은 어때? 요즘은 오히려 부모 교육할 때 권해. 제발 아빠가 일찍 퇴근해서 때로 꼭 아이들과 함께 뭐 하세요? 밥 먹으세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해요.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 그런 부분 그리고 요즘에는 이른바 부모와 자식이 아빠들한테 제발 아이하고 뭐 해주세요? 놀아주세요. 아이랑 함께 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왕따 당해요. 나중에 커서 가족들한테 왕따 당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친한 그 이른바 친구 같은 아빠. 옛날에 그 엄격한 아빠가 아닌 친구 같은 아빠가 새로운 아빠의 상으로서 요즘에 제시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란 얘기지.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바로 여기서 아빠와 아들은 겸상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룰은 오늘날과는 상당히 또 뭐해? 다른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화하고 예림이가 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절 요즘 거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희 어, 해요. 예림이 얘기해봐. 절 언제? 저희 설날 때도 하고 추석 때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도 하고. 그때만 하는 거잖아. 진짜 그쵸? 선생님이 절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서울에서 공부할 때 대전에 이제 집에 내려오잖아? 그럼 절했어, 아버지한테. 또 선생님이 처갓집 가서 장인 장모님한테 가면 처가에 가면 절을 했어. 선생님이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절 안 해. 그냥 뭐해? 왔습니다 하고 그냥 목례만 해, 목례만.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 우리가 절했던 일들이 요즘은 대부분 다 뭘로 바뀌었냐면, 목례로 이렇게 바뀌었어. 고개를 숙여서 절하는 걸로. 이것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라. 왜? 서양 사람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례 해, 안 해? 아니요. 안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인사를 하이, 이렇게 손 들어서 인사하거나, 아니면 무슨 주먹, 요즘에 우리 주먹도 이렇게 콱 부딪혀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몸을 탁 기대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악수. 악수하거나, 아니면 포옹하거나, 어떤 나라는 이렇게 볼 비비거나,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인사법이 제각각 뭐 하는 거야. 다양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인사법은 절이었다는 거야, 절. 근데 그 절에 대한 어떤 그 전통 인사법이 지금은 거의 뭐였어? 사라지고 있지. 옛날에는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 서로 뭐부터 했어? 서로 상호 간에 절부터 했어. 근데 요즘은 절은 안 하잖아, 그냥. 그냥 서로 반갑습니다고 서로 악수하거나, 그냥 서로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세배할 때, 아니면 제사 지낼 때, 아니면 장례식 이런 특정한 때 외에는 절하는 어떤 그런 풍습들은 지금도 사실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뭐야 장례식 때도 절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지는 거 알아? 장례식 때 절 별로 안 하는 거 알아 요즘에? 몰랐어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 안 하고 뭐해? 기도하잖아. 그리고 아니면 그냥 그 저기만 국가꽃만 갖다 영전에 바치고 그냥 그 목례만 하잖아. 목례. 묵념만 하잖아. 묵념만 이렇게. 그런 거 못 봤어? 그런 식으로 장례식에 가서 절하는 어떤 그런 풍습도 과거에 비하면 현격히 많이 또 이렇게 뭐에 줄어든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의 주상을 욕하지 않는다를 아까 예림이가 중요시했는데 왜 남의 주상을 욕하면 안 된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이유가 재밌어. 59쪽. 왜 남의 남의 주상을 욕하면 안 돼? 조상을 음, 욕하게 되면 음, 그 사람도 내 조상을 욕하게 되지 않겠니? 어, 남의 주상을 욕하면, 즉, 뭐야, 선생님이 준호의 주상을 욕했다. 그럼 준호가, 으씨,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선생님 주상을 욕할 거 아니야. 화나서. 그럼 결국은 내가 준호 주상을 욕하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촉발되어서 내가 내 조상을 욕하게 하는 거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내 조상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 남 조상도 뭐 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그럼 결국 남 조상을 존중해서 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결국 궁극적으로 왜 남 조상을 욕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욕먹으니까. 내 조상인 걸 욕먹게 하면 안 되니까. 내 조상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욕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른 거에 적용하면 우리가 일본을 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우리도 욕먹으니까. 우리가 일본을 욕하는 거는 그럼 일본도 우리를 욕할 거다. 그럼 우리가 결국 우리나라를 욕먹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일본을 욕하면 너는 결국 애국자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욕먹게 하는 놈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잖아. 말 돼? 아니요. 말 안 돼? 그럼 아까 내가 너네 조상을 욕하면 우리 조상을 욕먹게 된다. 그럼 우리 조상을 욕하는 나는 나쁜 놈이 된다. 그러니 남의 조상을 욕하는 것은 내 조상을 욕하게 되는 나쁜 놈이 된다. 이건 논리가 성립하고 그것도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이해가 안 가긴 해.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근데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만 볼 문제인가 아니면 조상 욕하는 문제와 일본 욕하는 문제는 과연 다른 문제로 볼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그 4대 여러분들이 그냥 몇 가지 그냥 그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가가 나와. 종가. 요즘 뭐 종갓집 김치라고 혹시 알아? 네. 회사 브랜드 중에 종갓집 김치인데 그 종갓집 김치는 그만큼 자기들이 전통적인 김치를 잘 만든다라고 브랜드를 이렇게 정한 거야. 근데 종가가 뭘 말한대? 제대로 다섯째로 이제 같은 성씨 내에서 제일 뭐야? 맛집, 큰아들, 큰아들 집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종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종가 중에 이제 우리가 특히 종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선생님 보통 종손하면 큰아들, 아버지도 큰아들인데 그 아들도 큰아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선생님 종손인 줄 알았어. 선생님은 지금 작은 아들이거든. 작은 아들이니까 선생님은 뭐 아들도 없으니까 종손이 당연히 아니지 작은 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의 조카 중에 큰 조카 같은 경우가 당연히 우리 집안의 종손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종손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종손은 조건이 뭐래? 이 책을 보니까 46조. 적어도 5대 이상은 이어져야 아, 종손이. 자기 아버지도 큰아들, 자기도 큰아들, 아버지도 큰아들, 할아버지도 큰아들, 증조할아버지도 큰아들, 고조할아버지도 큰아들. 그럴 때 이 자기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종손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큰아들이고 아버지도 큰아들이고 할아버지도 큰아들이지만 증조할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니었어. 작은 아들이었어. 그럼 자기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음, 종손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종손도 대가 끊길 수 있겠네. 뭐라고? 종손도 대가 끊길 수 대가 있겠네. 끊기는 게 아니라 그럼 종손이 바뀌는 거지. 그 종손에서 그 종손이 아들을 못 낳잖아? 그럼 그 종손의 다른 형제가 종손을 물려받게 되는 거야. 그 집안의 종손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종손은 5대 이상이 되고 거기다 플러스 또 하나 단지 5대라고 해서 종손이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그 집안의 윗대 조상이 아주 훌륭한 분이래요. 윗대조상이 아주 훌륭한 분이 있어야지만이 종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손이 되는 그 조건이 상당히 뭐야? 까다로운 거지. 근데 요즘은 그냥 종손하면 그냥 한 2대나 3대 큰아들이면 그냥 우리 집안 종손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종과 종손은 이렇게 어떤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49쪽에 사당이 나와. 사당과 신주가 나와. 사당과 신주 들어봤어? 사당은 옛날 그 전통 한옥이나 이런 집 뒤에 작은 별채로 작은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는 걸 보고 우리가 사당이라고 그래요. 사당. 사당에 가서 제를 지내는 거야. 그다음에 신주 들어봤어? 신주단지 모신다. 뭐 신주. 여러분들이 그 종묘에 가면 종묘는 임금님의 조상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들이 종묘인데 요게 신주야. 요게 신주야. 이 안에 뭐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상의 혼이. 그래서 이러한 신주가 보통 없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 다른 보통의 집안은 그냥 뭐해? 지방을 써, 지방. 임시로 이렇게 지방을 그냥 써. 근데 아까 그런 데는 이렇게 신주를 모셔놓고 이제 뭐야?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가정들은 이렇게 뭐야? 지방을 그냥 이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 아까 말한 대로 종묘에 신주를 모셔놓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천위, 이건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인데 55쪽에 불천위가 뭐래? 불천의 100년이고 1000년이고 자손이 남아있는 한 제사를 끊이지 않게 하라고 나라에서 정해준 어른.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지금 지금은 4대 봉사. 지금은 4대 봉사도 안 하는데 4대 봉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1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1대 참. 할아버지가 2대. 증조 할아버지가 3대. 고조 할아버지가 4대.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정도까지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4대 봉사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 지내는 집도 거의 없어. 그냥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정도까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옛날엔 전통애들에서는 이 4대 봉사 고조 할아버지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그 이후에는 그 윗대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안 지내. 그런데 불천이 그 조상들 중에 아주 훌륭한 조상은 무조건 뭐라는 거야? 수십 대가 지나도 그 조상에 대해서는 제사를 계속 지내라는 거야. 아니면 아예 성현들, 뭐 예를 들면 뭐 공자니, 맹자니 이런 사람들은 사당 그 성균관이라던가 아니면 향교라던가 이런 곳에서 그런 성현들에 대한 제사를 따로 지내. 자기 조상도 아닌데도 아주 뭐한 분이라서 훌륭한 분이라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불천위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뭘 알아야 되나? 그래서 이 책 안에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12쪽 잠깐 보면, 112쪽에 보면 그 용어를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를 알아도 아까 선생님이 성인한테 겸상이 뭔지 아냐고 했었는데 겸상은 밥을 함께 먹는 게 겸상이고 둘이 먹는 게 겸상이고 혼자 먹는 걸 뭐라고 그러는데 외상 또는 독상. 외상 또는 독상 요즘에 거의 쓰지 않는 어떤 그런 말이야. 잔치상 같이 여럿이 함께 같이 먹는 걸 교자상. 그래서 여러분들 교자상 집에 이렇게 있지 하나씩 이렇게 넓은 거. 그 손님들 많이 왔을 때만 쓰는 거. 아니.
너네 집 규자성 없어? 네. 보통은 집에 그런 거, 그, 설날이나 명절 때문에 이런 거 있을 텐데, 이런 상 봤을 텐데. 이런 상 못 봤어? 집에? 네. 이런 규자상 이런 상 없어? 네. 평소에 할머니 집에, 접어갖고, 어? 할머니 집에 있어요. 할머니 집에 있어. 근데 요즘은 또 뭐 대부분 이렇게 식탁을 사용해갖고 뭐 규자성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먹는 문화라서 그냥 규자상, 근데 이런 여러 사람이 돌려 먹는 규자상. 그 다음에 국수 같은 걸 먹을 때 먹는 걸 뭐라고 한다고? 연상, 면상. 그 다음에 술과 안주를 먹을 때 주원상, 무한상을 차려라. 어른들 밥상은 특별히 진지상. 진지상, 진지상. 임금님 밥상은 수라상, 수라상. 뭐 이런 식으로 그 밥상이었던 그런 종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참고로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족보 혹시 본 적 있어? 족보? 아니요. 들어보긴 했어요. 족보는 여러분들의 조상의 이력을 적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족보라고 그래요, 족보. 그래서 책이야, 책. 이 책, 족보 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 부모님 이름이 나오고 그 부모님한테 자식이 누구누구가 있고 그 자식한테 또 누구 자식들이 있고 해서 그런 그 계보도를 이렇게 쭉 그려놓은 것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족보라고 얘기해서 족보 책, 그 자신의 뭘 알 수 있는 거야? 뿌리를 알 수 있는,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족보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시조, 일대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뭐 자기가 몇 대조 혹시 알아? 그래서 자기가 뭐 선생님 같은 경우 뭐 전이 씨 뭐 30 몇 대 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대부터 시작해서 그 1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2대, 3대, 4대에서 그 기록을 쫙 해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족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있는 놈, 족보 없는 놈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주로 이제 양반 가문에만 족보가 있고 이런 평민이나 천민들 같은 경우는 아예 족보가 없는 어떤 그런 분이 있어서 양반에 대한 족보를 사고 팔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반으로 뭐 하기 위해서 신분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씨가 많은데 쌤은 전의 씨고 대화는 저 고성이 씨요. 고성이 씨요. 고성희 씨, 예림이는 변주희 씨요. 전주희 씨. 아유 왕가의 따님이시네. 예림이 전주희 씨고 성현이 어디 송씨야? 은진송 씨요. 은진송 씨. 은진송 씨도 되게 유명한 송씨입니다. 준호는 어디여 씨야? 그 법력, 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다시 그 안에 뭐 전인 씨 안에 무슨 뭐 문공판이 무슨 판이 뭐 이런 식으로 파가 있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시조와 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족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요즘엔 족보가 끊는 집 거의 없어. 쌤도 없고 선생님 아버지는 이제 족보가 집에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족보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요즘엔 또 족보를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터넷 족보가 또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는 책이 뭐야? 다음 주에는 마사코의 질문이라는 책인데 손연자 선생님의 창작 동화집이야. 주로 이제 일본에 관한 그런 그 창작 동화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들인데 다음 주에는 마사코의 질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예림이 그 뮤지컬이었나 정확히는? 네.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